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베트남 다낭의 아침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 네. 그 흥미로운 자료군요. 네. 사진 몇 장이랑 짧은 영상, 그리고 현장을 정리한 글인데요. 혹시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환하게 불을 켠 푸드트럭 앞에 오토바이들이 줄을 쫙 서 있는 풍경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4시요? 와, 쉽게 상상이 되지는 않네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작은 반미 트럭 하나에 다낭의 아침, 또 그곳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정말 매력적인 게 보통 생각하는 여기 맛있어요 하는 그런 맛집 소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새벽 4시라는 특정 시간, 그리고 길 모퉁이라는 특정 공간에 모인 사람들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막 얽혀서 하나의 살아있는 풍경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와, 살아있는 풍경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트럭을 딱 중심에 놓고 점점 시야를 넓혀가면서 동네, 도시, 그리고 자연이라는 더 큰 그림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현미경 배율을 최대로 높여서 모든 게 시작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새벽 4시. 네, 사진을 보면 정말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이에요. 반미 해옥화의 칸흥, 자료에 나온 발음으로는 깐깐흥 반미라고 쓰여 있고요. 네, 깐깐흥 반미. 네, 그 간판 아래 작은 트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앞에서 두세 분이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엄청 분주하죠. 네, 한 분은 바게트 자르고 다른 분은 속 채우고 영상에서는 돼지고기 써는 칼소리가 타닥타닥하고 아주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마 이 동네의 아침을 여는 알람 소리 같은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 오는 손님들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보면 무슨 화려한 옷차림의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요. 맞아요. 한 명도 없어요. 전무 오토바이를 탄 현지인들이에요. 헬멧을 쓴 채로 그냥 툭 주문하고 돈 건네고 너무나 익숙하게 반미를 받아서 휙 떠나죠. 네, 맞아요. 이게 누군가에겐 굉장히 특별한 여행의 한 장면이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평범한 일성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결과요? 이 트럭이 새벽 4시에 열어서 딱 4시간, 오전 8시면 문을 닫는데요. 네. 그 사이에 파는 반미가 거의 500개에 달한다고 해요. 500개요? 4시간 만이요? 네. 계산해 보니까 1분에 2개 이상씩 팔리는 셈인데 와, 저는 4시간 동안 5개도 제대로 못 만들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거의 공장 수준의 생산성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와, 장사 잘 된다. 이걸 넘어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500개라는 숫자는 이 반미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그냥 아침 메뉴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거의 사회적 필수제에 가까운 거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의식이자 에너지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충전소. 그러고 보니 손님들 모습이 정말 다양해요. 네, 맞아요. 또 있고 또 작업복 입은 분들도 꽤 눈에 띄고요. 네, 이 트럭에서 한 500m만 가면 어촌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요. 맞다. 아마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거나 아니면 이제 막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정말 각자 다른 사람들이네요. 정확합니다. 각자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미라는 딱 하나의 공통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이 작은 트럭 앞에 잠깐 모였다가 다시 자기 삶으로 흩어지는 거죠. 모였다가 흩어지는군요. 네, 이 트럭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다낭의 다양한 아침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차점이자 환승센터 같은 곳이에요. 환승센터요? 재밌는 비유네요. 영상에서 주문 들어왔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꼭 다음 열차 들어옵니다 하는 안내방송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약속이나 한 듯 모이는 걸 보면 이 트럭이 서 있는 위치 자체가 뭔가 좀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 보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 절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트럭이 그냥 유동인구 많은 길목에 툭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종합해보면 위치가 정말 절묘해요. 어떻게요? 트럭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뒤편에는 작은 절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생업의 현장인 어촌마을이 나오죠. 아, 즉, 교육, 신앙, 생업이라는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축의 정중앙에 이 트럭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허브라고 하면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엄청 큰 시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작은 트럭 하나가 동네의 중심축, 일종의 마이크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허브가 익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마이크로 허브는 얼굴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죠. 얼굴과 관계요? 아마 저 상인들은 매일 오는 단골 손님 이름도 알고 오고 오늘은 아들이랑 같이 왔네라던가 오늘 바다는 좀 어때요? 이런 안부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거예요.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아이 등교시키는 학부모, 새벽 예불 드리러 가는 신도, 바다로 가는 어부가 반미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느슨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와, 단순한 음식 가게가 아니라 정말 동네 사람들의 삶이 스며들어 있는 공간이군요. 그럼 이제 렌즈를 조금 더 뒤로 당겨서 이 동네를 품고 있는 다낭이라는 도시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이곳을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주변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트럭 앞바다 너머로 한 1.5km쯤 떨어진 곳에 락섬이라는 작은 섬이 보인다고 해요. 아, 락섬. 네, 현지 젊은이들이 여름에 패들보드를 타러 많이 가서 패들보드 섬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풍경 하나만 봐도 이 바다가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중적인 성격이요? 네. 새벽에는 어부들의 치열한 일터였다가 낮이나 주말에는 젊은이들의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하는 곳이니까요. 삶의 현장과 여가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겹쳐있는 모습. 이게 아마 다낭이라는 해안 도시가 가진 매력이겠죠. 아, 그렇네요. 일터이자 놀이터. 시야를 더 넓히니까 다낭의 상징인 거대한 레이디부다 불상도 보이고 또 원숭이 서식지로 유명한 송차반도의 거대한 산줄기도 눈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자료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28km밖에 짬 아일랜드까지 언급을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트럭 앞이 얼마나 광대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실감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보다 보니까 저는 자료 속의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어떤 문장이요? 지금 해가 동쪽에서 약간 동남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대목이었어요. 아, 저도 그 문장 봤어요. 그냥 그날 아침 풍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적인 표현인가 했는데 제가 뭘 놓친 걸까요? 하하, 놓쳤다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이죠. 네. 저희 같은 외지인한테 해가 뜨는 방향은 그냥 오늘 일출 멋지다 아니면 사진 찍기 좋은 방향이네 이 정도의 감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딱 그 정도죠. 하지만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한테 해가 뜨는 위치의 미세한 변화는 이건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요?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같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지만 계절에 따라서 그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아, 맞아요. 조금씩 다르죠. 겨울에는 남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뜨고 여름에는 북동쪽으로 치우쳐서 뜨죠. 어부들은 그 각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고 오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파도가 얼마나 높을지, 안개가 낄지 아닐지를 본능적으로 예측합니다. 와, 오늘은 해가 저기서 뜨는 걸 보니 오후에는 바람이 터지겠구나. 조금 서둘러서 일찍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럼 동쪽에서 약간 동남 방향으로라는 이 한 문장이 그냥 풍경 묘사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을 읽어내는 방식이 담겨 있는 정보였군요. 정확합니다. 레이디 붓다나 송차반도가 다낭의 지리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거대한 좌표라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의 위치는 그날그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인 셈이죠. 보이지 않는 나침반. 네. 거대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거대한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시적인 풍경에서 다시 현미경 배율을 높여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트럭 앞으로 돌아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작지만 인상적인 존재들을 언급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 근처에 제비집 농장이 있어서 유난히 제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 네. 무엇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참새들이었어요. 반미를 만들다 보면 바게트 빵가루가 바닥에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걸 주워 먹으려고 참새 수십 마리가 트럭 주변에 모여서 깡총깡총 뛰어다닌다는 묘사가 있어요. 맞아요. 영상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죠. 네,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평화롭고 귀여운 풍경 아닌가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경제 활동, 즉 반미를 만들고 파는 행위가 의도치 않게 그 지역의 작은 동물인 참새들에게 아주 안정적인 먹이 공급원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생태계가 바로 이 푸드트럭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무슨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환경보호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인 거죠. 사람과 참새가 이루는 작은 생태계. 그러네요. 인간의 활동이 꼭 자연을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군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소하고 구체적인 디테일 덕분에 이 다낭의 새벽 풍경이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 돼지고기 써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빵가루를 쪼아 먹는 참새들의 움직임과 제비들의 지저김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이 장면은 멈춰있는 살인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와 움직임이 있는 살아 숨쉬는 하나의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다낭의 작은 반미 트럭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아침과 그들이 사는 동네의 구조, 나아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참새들의 모습까지 네.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풍성한 우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의 가게나 시장, 혹은 출근길의 버스 정류장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모였다 흩어지는지, 그리고 그 작은 공간이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 번쯤 호기심을 갖고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쩌면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당신만의 우주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